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불교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필자가 금강경을 주문처럼 외우는 엄마에게 그 뜻을 말해주고 싶어서 책을 썼습니다. 제목은 팔순노모를 위한 금강경 해설. 깊이도 있고 재미도 있습니다. 출판사 신압으로. 저자 황인철. 김종철의 비언프 비즈니스 언프렌들리. 김종철의 비언프 시작합니다. 김종철의 비즈니스 언프렌들리. 비즈니스 프렌들리가 되는 그날까지 이 방송 계속 이어가야 되는데요. 네. 오늘도 어김없이 오마이뉴스 김종철 경제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반갑습니다. 하여튼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항상 건강하시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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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판에 박힌 인사.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양띠인데 뭐 좀 그러니까. 새로운 거 없어요? 이게 한계 같아요. 한계? 네. 이게 좀 새로운 게 없습니다. 새로운 걸 좀 찾아줘. 기자잖아. 자, 오늘 어떤 거 준비해 오셨습니까? 재벌 총수들의 신년사 100태. 이거 재밌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우리가 뭐 박근혜 대통령 신년사 뭐 등등 정치인들의 신년사는 많이 네.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심지어 올 신년에는 김정은의 신년사가 생중계가 뭐 전체 그 종편에 막 계속 생중계가 되고 이래가지고 네. 여기가 한국인지 북한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특이한 행태였는데 네. 재벌 총수들의 신년사를 우리가 못 들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얘기를 했는지 벌써부터 궁금한데요. 자, 어떤 얘기들이 좀 나왔나요? 일단 가장 최근에 나온 신년사가 이제 어제 그 유명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여기도 신년사를 했어요. 신년사 했습니다. 우울하실 텐데 지금. 그렇죠. 네. 우울하시죠. 그렇지 않아도 어제 보니까 네. 조연아 혼거방 이게 검색어 1위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네. 독방이 아니고 독방이 아니라 네. 혼거방을 네. 선택한 재벌 총수의 딸. 네. 어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신무식을 했고요. 네. 원래 다른 재벌들 같은 경우는 지난주 2일 금요일 날 2일 날 보통 다 첫날 이제 새해 그렇죠. 첫날 다음 날 곧바로 신무식을 했는데 네. 한진그룹은 어제 했습니다. 5일 날. 네. 그래서 월요일이니까. 네. 그래서 어제 신무식을 하고 조양호 회장이 오랜만에 이제 그 임직원들 앞에 서서 신년사를 읽었는데 네. 글이 오랫동안 읽지도 못하고 중간에 단상에 읽다가 그냥 내려왔다고 하네요. 왜요? 왜 또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뭐 울컥했다고 하는데 대신 대신 조양호 회장이 울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지창훈 대한항공 총괄사장이 이제 대신 그 신년사를 대독했다고 하는데요. 조양호 회장이 울어가지고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어서 네. 지창훈 대한항공 총괄사장이 대독을 하는 네. 사태가 벌어진 거군요. 그것도 사태군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사태. 네, 왜냐하면 조 회장이 직접 읽어야 되는데 맞아요. 마무리를 못했으니까. 맞아요. 조 회장이 처음에 올라가가지고 이런 말부터 시작을 했대요. 그러니까 새해 업무를 시작하는 오늘 이 아침에 밝고 희망찬 화두 대신에 준엄한 반성과 자상의 말씀부터 드리게 돼서 미안하게 생각한다.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와 각오의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이제 처음에 운을 뗀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지난해 불미스러운 일로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고 또 그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드리고 대한항공을 포함해서 한진그룹 모든 임직원 여러분께 사과드린다라는 말을 이렇게 하면서 자신 스스로가 굉장히 울컥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대목에서 임직원들한테 미안 뭐 사과한다 하면서 그 다음부터 이제 말을 못 읽고 계속 읽고 있으니까 지창훈 사장이 올라가가지고 대신 회장이 내려오시고 그렇게 했다고. 네. 좀 그 좌중이 술렁술렁하고 좀 그랬겠습니다. 네, 그랬겠죠. 조 회장이 과거에도 이렇게
신년사를 읽다가 울컥해서 눈물을 흘린 적이 있었습니까? 처음이죠 이런 처음 일. 있는 네, 일이죠.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고요. 네. 지난번에 한번 그 대국민 사과를 한번 한 적 있었잖아요. 네네네. 네, 그때도 굉장히 뻣뻣한 사과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때도 특별하게 네. 어떤 뭐 그런 모습의 어떤 변화나 네. 그런 것들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또 네. 지금 전반적인 또 이 분위기가 음. 그 회사를 둘러싼 여러 가지 내외적인 분위기가 네. 정말 만만치 않으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네. 이게 사실 그 실적하고 매출하고도 그 기업 그럼요. 이미지하고 뭐 그럼요. 이게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닐 겁니다. 맞습니다. 물론 무슨 돈만 따져서가 아니라 저는 제가 조양호 회장이라면 참 자식을 기른 아버지로서 많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네. 조현아 전 부사장도 문제였지만 막내 조현민 상무 전무였죠. 네. 전무. 맞습니다. 나이가 많지 않아서 자꾸 상무 정도로 깎고 싶은가 봐. 조현민 전무도 복수할 거야. 뭐 이런 문자가 공개가 돼서 참 그때 도대체 누구한테 복수를 한다는 거야. 저번에 저희 방송할 때 네. 장 부장님이 뭐 이런저런 하면서 네. 나 너희들 뭐 그 말씀하셨잖아요. 네. 흉내내셨잖아요. 그래요. 제가 조현민 전무 흉내냈죠. 맞아요. 딱 그 위원님만 잘못한 거 아니거든. 그 마음이 그대로 네 문자로 그냥 확인이 된. 네. 저 그 문자 그 공개된 그 보도를 보고 네. 장 부장이 딱 떠올랐습니다. 네. 무섭다 여자들은 정말. 이 직감, 네. 촉 이런 게 틀리지 않을 때가 많죠. 네. 그런데 그 조전 부사장도 그렇고 조현민 전무도 그렇고 조 회장 입장에서 볼 때는 참 이게 딸들이 그렇죠. 전부 나가서 사고치고 이게 참 이게 민망해서 고개를 낯을 들 수 없고 거기다가 또 그 조 회장의 부인 얘기도 나왔잖아요. 네. 조 회장의 부인이 공항에서 또 소란을 피운 사건 이것도 공개가 돼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집안 망신인 거죠. 네. 이거에 대해서 정말 동생 창피해서 어디 나가서 나 부끄러워서 돌아다닐 수가 있을까라는 정도의 참담한 심경이 들었을 것 같기는 해요. 맞습니다. 네. 정상이라면 네. 정상의 아버지라면 내가 도대체 애들을 도대체 어떻게 기른 건가 정말 부끄러워. 그게 정상인데 그래서 눈물이 흘렸을까요? 뭐 당신이 저희가 뭐 또 그분 당사장 아니니까 뭐 네. 뭐라고 재벌도 딱히 아니고 우리가. 딱히 뭐 말씀드리긴 좀 어렵죠. 네. 다만 이번에 신년사에서 네. 그 조 회장 스스로가 이제 그 읽진 않았지만 그 신년사 내용을 보면 네. 소통위원회를 만들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번에 이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네. 회사 안팎의 인사들이 좀 참여하는 내부 네. 소통위원회를 만들고 네. 또 그 소통위원회를 통해서 회사의 기업 문화를 쇄신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네네.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누가 어떻게 참여할지 네. 아직 뭐 그런 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고요. 네네. 다만 지금 뭐 회사 내에 뭐 각 부문 그쪽 그쪽 뭐 조종사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네네. 객실 각 부문과 그다음에 또 사회 이사, 그러니까 사회 이사는 아니고 사회 쪽에 있는 덕망 있는 외부 인사까지 포함을 해서 이런 소통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네. 하여튼 뭐 이걸 통해 가지고 뭐 회사 운영 전반에 걸친 뭐 쇄신 작업, 뭐 불합리한 어떤 제도 관행 이렇게 바꾸겠다고 일단은 신년사에도 밝히긴 했어요. 네, 그러니까 뭔가 좀 새로운 접근을 해보겠다라는 조양호 회장의 시도인 것 같은데요. 네네. 그동안 굉장히 꽁꽁 얼어있던 기업 문화, 조직 네. 문화가 이번에 이게 소통위원회를 통해서 열어놓은들 얼마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소통을 할까. 그렇죠. 혹시 이게 소통위원회가 아니라 눈치위원회. 네, 혹은 말씀 좋다. 네, 눈치위원회가 될 가능성, 혹은 또 소통이 아니라 감시위원회. 누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속속들이 실시간으로 보고를 네. 받고 보고 전달 체계를 짜는. 제가 너무 나쁜가요? 제가 너무 나쁜 생각만 하나? 근데 왜냐하면 과거에 늘 네. 이런 기업들은 네. 그런 식으로 이게 문제가 되면 문제를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거거든요. 병영문화혁신위원회도 윤일병 사건을 맞아요. 감시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군인들 그 목에 거는 거 뭡니까 그거 목줄. 뭐죠 그거? 뭐라 그러죠? 저는 군대를 못 나와가지고 저도 제대한 지 오래돼가지고 생각이 안 나요.
20년이 넘어서. 하여튼 거기에 무슨 칩을 넣어가지고 네. 24시간 그 감시 체제를 한다 그래서 그걸 반대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뭔가 문제될 만한 것들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법으로 가려는 것은 아닌지 좀 우려도 좀 됩니다. 맞습니다. 네.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고요. 네. 실제로 이 사내외 인사를 통해 가지고 소통위원회를 만들겠다는 것이 뭐 그 자체로만 보면 나쁘진 않는데 좋죠. 예, 제대로 된 소통위원회가 된다면 네. 정말 바람직하고 맞습니다. 좋은 것이고, 예. 네, 그야말로 한진그룹 전체가 다시 태어나는 계기가 될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방향으로 나오면 좋은데,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현재와 같은 어떤 오너 경영 체제 전반적으로 모든 중심이 오너 말 한마디면 모든 게 다 되는 이런 구조 아래 이런 상황에서 정말 이 외부 인사 참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구색 맞추기가 될 수도 있고 뭐 눈치 맞추기가 될 수도 있고 이게 뭐 자칫 잘못도 이용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그 위원회가 정말로 얼마나 회사 안에서 독립적이고 제대로 된 활동을 할 수 있는지 그게 좀 핵심일 것 같고요. 네. 그걸 통해서 정말 회사가 어떤 구태나 악습을 없애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다면 뭐 좋게 되겠지만 네. 과연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라는 또 여러 가지 또 우려도 있는 것도 사실이죠. 네. 복수한다는데. 맞아. 복수할 거야 이러는 상황에서 네. 소통합시다. 이래 그러니까. 복수를 당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네. 누구를 향한 복수겠어요? 그 복수라는 게 니네 이번에 관계자들 다 죽었어 이런 뜻이거든요. 그게 네. 그리고 그분은 오너의 딸이에요. 네. 그리고 큰 딸은 구속됐고 막내 딸이 복수한다 그런 마당에 소통위원회를 연들 무서워서 누가 소통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저 같으면 소통 안 해. 무서워. 잘릴 것 같아. 외부인사도 그게 그거 그럼요. 외부인사도 잘못 들어갔다가 복수당하면 어떡해. 들어오라고 네. 요청받으면 되게 고민될 것 같아요. 부담스럽죠. 네. 복수하는데. 예. 그래서 저는 참 이게 무슨 일단 기본적으로 자신들이 뭔가 책임지려는 태도를 보인다고 네. 한다면 네. 문제적 발언을 했던 조현민 전무 너 나가. 네. 그리고 조양호 회장 스스로도 뭔가 좀 반성하는 차원에서 직에서 스스로 경영권에서 물러난다든가 이런 획기적인 태도를 보여야지 그런 거 없이 소통위원회 만들어서 뭔가 좀 해볼게요라는 것은 뭔가 좀 이렇게 문제의 본질에 다가가기보다는 좀 네. 수박 겉핥기 혹은 그냥 비본질적인 문제만 건드리고 뭔가 하는 신용만 우리가 이게 네. 이런 문제를 겪었으니까 뭐 이런 정도의 그 조치를 취할게요라는 어떤 그 장치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실제 조양호 회장에 대해서는 새정치민주연합 같은 야당이 퇴진하라 이런 맞습니다. 주장도 하고 있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그 조현아 전 부사장 구속된 이후에 아까 말씀하신 조현민 전무 그 여동생이 그런 복수하겠다는 그런 문자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솔직히 정말로 여론이 그 대한항공에 대한 어떤 여론이 정말로 더 차가워지고 더 냉랭해졌거든요. 차가운 게 아니라 난 무섭더라. 정말로 그러면서 아예 이제 정치권에서조차도 네. 이제 더 이상 이제 그 조 회장 일가 이쪽 부분들에 대한 어떤 할 여지가 없어진 거고. 네. 그러니까 야당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대놓고 조 씨 일가가 경영 퇴진을 하는 것이 국민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정서에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을 정도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조양호 회장도 스스로 봤을 때 참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심경이 아주 복잡하겠죠. 뭐 사내외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내지는 국내외적으로 또 네. 회사의 이미지가 엄청난 추락한 상태에서 네. 그리고 또 이날 신년사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미스러운 일 이렇게 정도로 말을 했거든요. 조 네. 회장이. 뭔가 그런데 불미스럽다. 정말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불미스럽고 잘못됐는지 이걸 정확하게 말하는 것이 진정한 사과를 받아들이는 그런 어떤 국민이나 임직원들한테는 명확하는데 그냥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미안하다 이렇게 하면 좀 받아들이는 쪽이나 사과를 그 임직원들 입장에서는 뭐 글쎄라는 생각이 들 수 있고 국민들도 그러니까 뭐 대한항공 쪽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물어보면 뭐 그거 이미 다 아는 사실인데 굳이 뭐 구체적으로 뭐 밝힐 필요까지 있느냐 이렇게 말씀도 하고 하는데 네네. 정말로 어떤 잘못한 것에 대한 어떤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려면 네.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무엇이 잘못된지를 말하고 앞으로 어떻게 바꾸겠다는 실천적인 어떤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 그런 거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조 회장이 뭐 신년사에서 당신이 뭐 사과하다가 울컥하고 뭐 내려오고 어떤 그런 뭐 해프닝 아닌 해프닝을 벌이긴 했지만 그런 사과가 정말 진정성 있게 국민들한테 가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좀 획기적이고 뭔가 좀 국민들이 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어떤 조치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김 부장님 말씀 듣다가 번뜩 든 생각인데요. 네. 혹시 조양호 회장도 네. 갑자기 딸 생각이 났던 거 아닐까요? 아, 비행기를 돌렸을 뿐인데 그것 때문에 우리 딸이 감옥까지 가 있고 아 홍거방에 수용돼 있고 그래서 그 사실이 너무 속상해서 너희들 때문이야. 대체로 좀 안 좋은 것들은 되게 맞는 경향이 있어서 아니 근데 네. 그러니까 제가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봤나? 네. 왜냐하면 그렇게 막장 드라마의 끝이 늘 그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네. 실제로 그랬을 수도 있겠다. 갑자기 딸이 너무 가여워서 네. 그 큰 딸이 얼마나 그 귀엽고 예뻤겠어요. 조양호 회장 입장에서 보면 큰 딸이 굉장히 큰 선물이잖아요. 그럼요. 네. 그 큰 딸은 살림미천이라고도 하는데 네. 그런 딸이 지금 감옥에 가 있으니 원래 뭐 자식 연말에 이기는 부모 없다고. 그러니까요. 그렇게 애지중지 귀하게 키운 내 딸이 거기가 있으니 세상에 이러면서 울컥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불현듯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 네. 요것도 맞으면 어떡하지?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정말. 그러면 돗자리를 깔아야 될 것 같은데 상암동 돗자리. 장윤선의 팟짱. 그런데 이 조양호 회장 참 이게 지난해 대한항공 사태로 저희가 많은 문제 제기 그리고 온 국민이 정말 온 국민의 조롱거리가 됐었어요.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굉장히 그 여러 생각이 들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대한항공뿐만 아니라 다른 재벌 대기업들도 다 네. 신년 시무식들 모든 기업이 했을 텐데요. 네. 다른 회사들은 좀 어떤 얘기들이 나왔습니까? 네. 우선 삼성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삼성은 원래 이제 매년 신라호텔에서 신년 인사회를 해왔죠. 네. 그리고 저도 뭐 취재를 가고 그랬었는데 네. 올해는 없었어요. 보통 신년 인사회를 어디서 하냐면 네. 그 이건 회장을 비롯해서 이씨 그쪽 오너 일가하고 네. 그룹 사장단, 네. 임원들 얼추 한 1,000여 명 가까이 모입니다. 신라호텔에. 이야, 그러면 그 장충동 그 신라호텔 주변이 거의 교통이 마비가 됩니다. 그렇겠죠. 예, 그러면서 까만 막, 차들 쫙. 그렇죠. 검정색 대형선이 쫙 들어오고 사진 기자들 되게 찍기 좋아합니다. 와, 막 그거 쫙 찍고. 그렇죠. 근데 그 과정에 또 언론사 차량, 장관이겠죠. 네, 언론사 차량까지 막 뒤섞여가지고 막 시끄럽고 그런데 하여튼 올해는 그런 광경 자체가 없었고요.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시다시피 뭐 이건희 회장이 지금 현재 병원에 마병 중이시다. 네, 와병 중인 상태에서 그런 어떤 신년 인사를 할 수 있는 여건 자체가 안 됐고 이번엔 그래서 그룹 차원의 어떤 신년 인사회보다는 계열사별로 조용하게 CEO들이 나서서 각자 개별 플레이 형식으로 네. 신년사를 내놨고요. 신년 인사회는 할 수가 없고 이건희 회장이 그 병원에 입원했기 때문에 네. 그것은 못하지만 그래도 신년사 발표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삼성그룹 차원에서 그래서 계열사별로 쪼개서 네. CEO가 대신 신년사를 하는 방식으로 바뀌었군요. 그렇죠. 올해만 어떻게 그럼 누가 어떻게 한 겁니까? 대표적인 이제 삼성전자가 대표적인 그렇죠. 게 이제 언론에 좀 공개가 됐고요. 네. 그 권오현 그 부회장이 있습니다. 그 삼성전자를 사실상 대표하는 부회장인데 권오현 부회장이 자체적으로 이제 직원들 한 몇백 명 같이 데리고 네. 시무식을 가졌고요. 그 자리에서 이제 뭐 여러 올 한 해도 뭐 새롭게 도전하고 변해야 되고 뭐 새로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되고 뭐 미래 경쟁력을 확충해야 된다. 이런 내용은 뭐 작년에 했던 내용하고 크게 달라진 것도 없고요. 네. 뭐 새롭게 원래 보통 이런 삼성의 신년 인사회는 말 그대로 이건희 회장의 어떤 발언, 그렇죠. 화두 맞습니다. 뭐 옛날에 뭐 마경영, 뭐 그렇죠. 위기 경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없고 그냥 조용하게 기존에 작년 했던 내용들을 그냥 되풀이한 수준에서 끝나지 않았나 이런 평가를 합니다. 네. 이재용 부회장은요? 특별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왜 이재용 부회장이 자기가 지금 현재 어떤 재벌 그 삼성의 어떤 대표적인 어떤 뭐 CEO나 어떤 그런 위치에서 말할 수 있는 어떤 뭐 권한까지는 아니지만 그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네 별도로 이재용 부회장이 무슨 신년사나 이런 걸 얘기하거나 그런 것도 없었고요. 또 기자들도 물론 이재용 부회장 뭐 출근 전에 해가지고 무슨 또 한번 뭐 말 한마디 따기해서 따기해서 예. 붙었지만 특별한 그 만날 수도 없었고 언급도 없었고 언급도 없었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후계 구도를 밟아가고 있긴 한데 특별한 언급을 할 수 있는 처지는 아니다. 뭐 이런 그렇죠. 정도로 그렇죠.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네. 자, 재계 2위, 서열 2위, 현대차 그룹은 누가 어떻게 신년사를 했습니까? 정몽구 회장이 이번에 신년사를 했는데 네. 갑자기 또 돌출 발언을 해가지고 돌출 발언을 했어요? 기자들한테 예정이 없던? 뉴스를 또 던져주셔가지고 감사한 일이네, 뉴스를 그렇죠. 주다니. 기자들은 그게 제일 좋아합니다. 그렇죠. 기자들은 뉴스가 제일 좋죠. 네. 저도 뭐 그날 현장에 가서 아침에 보고 있었는데 네. 그 삼성이 안 하니까 현대차로 가게 되더라고요. 삼성이 하면 삼성으로 네. 가고. 그 한놈을 쪼갤 수 없으니까. 맞습니다. 네. 양재동에 그 현대기아차 그룹이 있어요. 그 강당이 있는데 이번에 이제 그 정몽구 회장이 아침 일찍 8시에 모여가지고 이제 네. 그 신년사를 했는데 시무식 겸 신년사를 했는데 네. 원래 원고가 딱 있어요. 그리고 사전에 이제 기자들이나 배포가 됐는데 쿨하죠, 예. 네. 근데 이날 정 회장이 원고를 읽지 않고 그냥 말씀을 딱 하시는 거예요. 원고를 들지 않고 들어갔어요. 그러면? 원고를 들고 다 갔습니다. 근데 준비된 원고를 아예 안 보고. 그래서 저걸 왜 오셨나 기자들끼리. 네. 근데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큰 원고와 뭐 크게 벗어나가 그러진 않았는데 네네. 재밌는 것이 그 작년에 그 현대차 그룹이 그 강남 삼성동 한전 부지를 샀잖아요. 네네네, 10조 원 넘게. 네, 10조. 예. 통도 커. 그러니까 그때 정몽구 회장이 혼자 결단을 딱 그러니까요. 하셨다는 뭐 그런 예. 얘기도 나왔는데 그 어제 그 엊그제 그 시무식 자리에서 앞으로 한전 부지에 105층짜리 건물을 짓겠다. 와우. 그러니까 105층이라는 네. 그러니까 원래 그동안에 현대차에서 뭐 초고층 빌딩을 짓겠다는 정도만 나왔지 네. 105층이라는 구체적인 숫자가 나온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정몽구 회장이 신년사 하면서 갑자기 혹 튀어나온 거예요. 네, 네. 105층의 숫자가. 물론 내부적으로는 105층 정도 짓겠다고 뭐 준비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러면서 이 105층짜리 지어가지고 그룹 이미지를 높이고 국가 경제 발전에 내가 이바지하겠다. 이거는 이제 그 내용이 있던 내용이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이제 그 현대차 그룹의 빌딩 그 규모가 확 정해진 거죠. 105층짜리로. 저기 지금 잠실에 123층짜리가 지금 지어지고 있는데 그렇죠. 지금 현대차가 삼성동에다가 105층짜리 짓겠다. 네. 그러면서 이제 현대차도 그 홍보 라인에 이쪽에서도 되게 좀 당황하는. 네. 이게 이제 예정이 없던 말씀을 회장님이 꺼내신 거야. 어떻게? 네. 되돌릴 회장님이 수도 하신 없고. 말씀. 그러니까 예. 아무도 거부할 수도 없고. 네. 근데 무조건 105층짜리 지어야 돼요. 그런데 원래 써있던 원래 준비된 원고에는 뭐라고 써 있었어요? 그냥 준비된 원고에는 미리 그룹의 기자들한테 풀된 원고. 그룹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될 통합 신사옥은 뭐 대한민국 경제 문화 대표하는 복합 비즈니스 센터로 건립하겠다. 뭐 이런 뉴스가 안 돼. 그렇죠. 이건 이미 다 제목이 안 떨어져. 네, 뭐 그냥 추상적으로 뭐 잘 짓겠다. 뭐 예. 복합 비즈니스 센터 뭐 그렇게 지어야죠. 뭐 그렇게 안 짓겠습니까? 그리고 뭐 그동안에 뭐 몇 층 아니고 그냥 초고층 건물 짓겠다 이렇게 정도만 했는데 정몽구 회장께서 우리 105층 지을 거야. 딱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제 네. 무조건 이제 105층짜리 짓겠죠. 네. 그러니까 정몽구 회장의 발언으로 미디어 감각이 있어요. 좋아요. 정몽구 회장은 역시 미디어 감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네. 숫자 좋아해요, 기자들이. 네. 105층 뭐 이런 거 좋아해요. 제목도 딱 떨어지고. 그런데 지금 보면 제2롯데월드 네. 123층이죠. 네. 문제도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또 105층짜리 건물을 또 짓겠다는 발상을 하고 있는 건데요. 네. 저는 왜 이게 그 어리석은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네. 네. 그런데 그 현대차 그룹이 105층짜리 건물이 돼야만 그룹 이미지가 높아지는 건가요? 그러니까 건물 높이에 따라서 그룹 이미지도 높아지는 건가? 참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요? 아마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 우리가 날고 긴다는 뭐 그 자동차 메이커들, 네. 뭐 메르세데스 벤츠, 뭐 BMW, 뭐 네노라는 어떤 기업들, 네. 세계 자동차 회사들의 몇 그룹 층입니까? 총수 100층짜리 있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보고요. 그런 얘기도 없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높은 빌딩의 어떤 회사보다는 네. 그런 자동차 테마파크나 그 소비자들과 네. 자동차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그런 어떤 센터나 비즈니스 건물을 갖다가 좀 낮으면서도 친환경주로 짓는 것이 트렌드죠.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단순히 무슨 초고층, 100층 이상 뭐 이런 것들로 인한 어떤 무슨 이게 정확하게
그런 것들이죠. 솔직히 말하면 좀 촌스러워요. 네, 성장 아직도 그런 그 높이 뭐 성장 이런 거에 아직도 목매는 구시대적 사고 방식 같아요. 네. 물론 이제 미디어 감각 있게 딱 105층 이렇게 딱 건네긴 했지만 그 초고층 건물이 갖는 그것도 강남에만 맞습니다. 강남에만 2개의 건물 아주 높은 건물이 들어서는데 자동차를 타고 105층 올라갈 수 있나요? 오, 가기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자 이렇게 왜 이런 그 재벌 총수들은 높은 건물을 좋아하는 걸까요? 그게 무슨 글쎄요. 이번에 이제 그 롯데 제2롯데월드 신격호 회장도 네. 그 지금 123층짜리 지금 짓고 있잖아요. 네. 이게 그 신격호 롯데그룹 지금 총괄 회장, 롯데그룹 회장은 지금 신동빈 회장이 이제 그 아들이 신동빈 회장이 공식적인 롯데그룹 회장이고 여기도 아들이 회장이고 맞습니다. 네. 그렇구나. 신격호 회장은 이분은 네. 지금 거의 100세 가까이 됐습니다. 연세가. 오, 네. 신격호 회장이요. 네. 이분은 이제 롯데그룹 총괄 회장이라고 해가지고 일본에도 롯데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한국 롯데, 일본 롯데를 다 총괄하는 회장으로 이제 신격호 회장이 있는데 한국에다가 자기 꿈이 네. 한국을 대표하는 엄청난 규모의 큰 초고층 빌딩을 짓는 게 꿈이라고 옛날부터 몇십 년도 저도 얘기 들었어요. 맞습니다. 네. 그걸 갖다가 이제 롯데그룹이 계속 준비를 해왔던 것이고 그걸 이제 신동빈 아들이 받아가지고 무조건 아버지의 꿈을 이뤄야 된다.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게 재벌그룹 회장의 꿈이 그룹의 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네. 자 그런데 신격호 회장도 무슨 말을 했어요? 신년사를 남겼습니까? 네네네 그렇게 됐죠. 신격호 회장이 이제 이번에 지금 제2롯데월드 이 지금 이 건설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좀 말들이 많잖아요. 예. 물론 그 제가 이런 얘기하면은 참 롯데 그룹에 해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 잠실을 사람들이 못 가요. 엄마들이 불안해서 싱크홀도 있고 맞아요. 뭐 수족관 몰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불안해. 얼마 전에 건물 바닥 금도 그러니까요. 가고 네. 예. 서울시에서 이제 어제 공식적으로 네. 다시 한번 또 이런 게 나오면 뭐 임시 사용 허가를 취소하겠다 이런 그렇죠. 강경한 입장도 내놨는데 여하튼 이런 상황 이런 제2롯데월드 지금 건설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 논란 이런 안전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네. 그걸 총괄하고 있는 신격호 회장이 어제 그 시무식 때 신년사였던 나름대로 좀 언급이 좀 있을 법도 한데요. 네. 이 정도 되면 뭐 대국민 사과라도 하는 게 맞을 것 같긴 한데 전혀 그런 기미는 보이지 않았고요. 그래요. 이번에 신년사 내용을 좀 보면 네. 지난해 우리 그룹에 쉽지 않은 한 해였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도 불미스러운 일이 나옵니다. 불미스러운 일로 국민과 고객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렸다. 짰나? 아 이거 이런 어떻게 워딩을 똑같이 신년사도 같이 이렇게 공유하나? 글쎄 응? 참 하여튼 그러면서 그렇게 이렇게 언론에 이게 공개가 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불미스러운 일로 국민과 고객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렸다고 했는데 네. 정말로 뭐가 불미스러웠던 일인지 네. 뭐가 어떤 심려를 끼쳐드렸다고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명을 하고 두 분께 글쓰기 강좌를 좀 들으라고 권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네. 글은 구체적으로 써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뭐가 불미스러운 건지 구체적으로 써야 되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어요. 이런 거는 좋은 점수를 못 받아. 두루뭉실 그러니까요. 대체적으로 그냥 이런 거 선배한테 가져가면 까요. 다시 써와. 정말 그래서 이 제2롯데월드를 지금도 진행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신격호 회장 스스로가 자기가 꿈이라고 하면 이렇게 사회적으로 지금 엄청난 논란이 일어나고 있으면 정말 최소한 대국민 사과라도 직접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네. 그래놓고 하는 얘기가 이제 뭐 롯데월드 타워는 안전 관리를 완벽히 하고 시공 과정에 일체 의혹이 없도록 해야 한다. 마치 딴 사람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니까요. 그렇죠? 논평하셨네요. 네. 아니 자기가 지금 자신들이 짓고 있으면서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의혹들도 나오고 있는데 자기네들이 그걸 회수해야 되고 이런 걸 적극적으로 국민들한테 알리고 잘못된 것은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그렇죠. 사과해야 되는. 예. 그래서 이제 엊그제 네. 어제 롯데그룹에서 이제 제2롯데월드 안전관리본부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8일 그러니까 뭐 내일 모레부죠. 8일부터 이제 이런 건 진짜 관료적 발상 같아요. 아까 그 소통위원회, 소통위원회, 네. 안전관리본부 일단 뭐가 문제가 되면 정부도 뭘 만들잖아. 뭘 위원회를 본부. 그러니까요. 그걸 만들어서 뭔가 하는 신용을 하잖아요. 네, 네. 와 이거는 딱 정부의 관료주의 발상하고 완전 오버랩돼요. 맞습니다. 이렇게 네. 보통 그룹이나 에서도 이렇게 출입을 하고 만나다 보면 네.
정부 출입하는 것 같아요. 정부 이상의 관료적이고 되게 그런 게 음. 많습니다. 네. 이거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관리본부도 마찬가지예요. 네. 이걸 왜 이제 만들어서 운영하는지도 좀 이해가 되지 않고 네. 처음부터 아예 건물 그러니까요. 들어가기 전부터 맞습니다. 짓기 전부터 맞습니다. 안전관리본부를 딱 만들어 놓고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을 맞습니다. 해놓고 시공 단계에서부터 아주 철저하게 네. 이제 와서 뭐 의혹이 없도록 한다라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안전관리본부를 처음부터 만들어서 네. 안전의 문제점을 다 그 철두철미하게 점검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 와서 이거를 맞습니다. 뭐예요? 그 안전관리본부에 그 처음부터 만들어서 시민사회나 외부 투명하게 공개하고 네. 안전하게 짓겠다라고 국민들한테 처음부터 그걸 납득시켰으면 이렇게까지 논란이 안 됐겠죠. 네. 참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서울시에서도 이 롯데월드 안전 문제가 계속 문제가 제기가 되면 임시 사용 허가 취소한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롯데월드에서는 서울시의 이런 입장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일단 뭐 안전관리본부 만들어서 뭐 나름대로 노력만 하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있는 공사를 뭐 중단할 수는 없고 네. 앞으로 대충 또 어떤 또 안전 문제가 또 터져 나올지는 또 두고 봐야 되겠죠. 여기서 정말. 서울시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서울시 중요합니다. 서울시가 롯데의 로비를 받거나 롯데그룹의 뭔가 그 이해관계를 들어줘서 시민의 안전을 해태한다면 그러면 제2의 세월호 뭐 심각한 문제 벌어질 수도 있는 거죠. 네. 서울시가 굉장히 안전 점검을 철저히 해야 된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장윤선의 팟짱. 네. 다른 그룹들은 어떤가요? 이제 SK가 남아 있습니다. SK. SK. 네. 이분 가 계시잖아. 네. 출장, 국방부. SK는 네. 그 최태원 회장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 없잖아요. 네, 법무부 네. 출장 가 그래서 계시죠. 그 SK 스스로도 최 회장의 공백이 너무 크다. 이렇게 계속 아른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룹 내 많은 여러 가지 사업 진행 자체가 흐지부지되고 있고 네. 물론 뭐 거의 매일 SK 임원들이 구치소에 가가지고 최 회장을 만나서 매일매일 결제 받고 경영 상황 보고하고 한대요.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또 매일 면회를 간대요. 거의 매일 갑니다. 네. 이분이 기결수잖아요. 근데 면회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기결수인데 어떻게 면회를 매일 합니까? 기결수는 매일 못 하잖아요. 이게 미결수일 때는 면회를 매일 할 수 있지만 기결수는 그게 안 되고 특별 면회 형태로 해야 될 거예요. 그렇습니까? 만약에 좀 확인을 이 해봐야 될 것 최태원 같네요. 회장이 네. 기결수인데도 매일 면회한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재소자 형평 원칙에 어긋나죠. 그렇습니까? 그럼요. 그러면 그걸 저는 좀 사회부를 많이 해봐서 해봐야 교도소 되겠네요. 취재도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알기로는 네. 와, 거의 매일 거의 여기서 이제 거의 매일 그래서 거의 매일. SK 임원들이 가서 내부 결제 받고 뭐 경영상 보고한다고 하는데 네. 정말로 그런 어떤 그 구치소의 어떤 그런 그 뭐 면회 그 과정이 좀 다르다고 하면 그걸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진짜. 네. 하여튼 그러면서도 그룹 자체에서는 최태원 회장 가석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관계 쪽으로 굉장히 많은 로비까지는 뭐 확인된 바 없지만 계속 얘기를 해오고 있고 네. 실질적으로 뭐 다른 체벌 총수들이 앞장서서 최태원 회장 가석방을 좀 말하고 있고 최경환 부총리 포함해가지고 정부 인사들도 좀 나서고 있고 그렇습니다. 대놓고 얘기하고 네 있죠. 맞습니다. 여당 정치권에서도 뭐 일부 동조하는 분위기도 여전히 있고 문제는 이제 하여튼 그런 분위기는 만들어놨는데 뭐 예전에 SK의 그 들리는 그 얘기에 의하면 네네. 이번에 조연 사태가 터진 다음에 SK 안에서 엄청나게 그 대한항공 쪽에 대해서 아우 진짜 엄청나게 아우 진짜 가만히 좀 있지. 그렇죠. 큰일 났다 이거. 네, 실컷 우리가 우리한테도 불똥 튄다 이거. 그러니까 실컷 분위기 좀 만들어 놓고 있는데 갑자기 확 터진 거야.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이 재벌 오너에 대한 국민 여론이 확 분위기가 그냥 차갑게 확 가버리니까 네. 자기네들이 정말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가석방 분위기를 만들어놨는데 완전히 찬물 끼얹었다. 뭐 이렇게 분위기가 있어요. 근데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최 회장의 가석방 문제 지금은 사실상 최태원 회장 개인이잖아요. 네. 이 개인 가석방 문제가 단순하게 국민 여론도 그냥 국민 여론이지만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형평성에 다른 어떤 재소자 내지는 네. 그런 형평성에 법적 형평성에 맞게끔
그대로 처리하면 되죠. 네. 근데 그게 아니니까 지금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 네. 물론 뭐 SK 입장에서는 회사 안팎의 경영 상황이 좀 안 좋긴 합니다. 국제유가가 계속 떨어지니까 SK 그룹의 주력인 어떤 에너지, 화학 계열사 이쪽이 손실이 막 몇 조 원씩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뭐 최태원 회장이 나온다고 뭐 국제유가가 올라갑니까? 맞아요. 그거랑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지금까 SK에서는 우리가 지금 너무 회사 힘들고 우리 회장님이 나오셔서 뭔가 좀 방향을 국제유가를 끌어올려? 참나. 예. 그렇군요. 이렇게 상식을 초월하는 발상을 할 수가 있죠. 재밌다고. 회장님이 나오시면 국제유가 국제유가 올라. 오늘도 지금 뉴스 보니까 국제유가 또 떨어져가지고 네. 뉴욕 월가나 이쪽 주가가 또 폭락하던데 네. 우리 미국의 의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러시아에 대한. 맞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이거를 최태원 회장님이 이야, 그 능력자다. 네, 능력자죠. 네. 자, 그 말씀하신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요. 지금 그 SK 내부에서도 뭐 경영 상황이 불안하니까 회장님을 빨리 좀 그 나오시도록 해야 된다. 네. 그리고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그렇고 특히 이제 새누리당에서도 대기업 그 기업인 가석방 문제를 계속 들고 나오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정치부에서 국회 안에 국회의원들을 취재를 좀 해보면 엄청나게 로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법사위 위원들의 경우에는 이 기업인 가석방 문제에 대해서 야당 의원들도 기자들한테 간을 봅니다. 이거 풀어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얘기들을 물어봐요. 그렇죠. 그런데 앞서 지적을 해주신 대로 재소자 형평성 원칙에 따라서 최소한 형기의 3분의 2는 마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그 기준에 따라서 가석방 조치를 하든지 해야지 형기가 한참 남아있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그 비난을 피하기가 어렵죠.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맞습니다. 김창근 의장? 이분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이 지금 사실상 그룹의 어떤 그 최고위 어떤 CEO급인데요. 옛날 김창근 의장이면 사실상 그 최태원 회장의 오른팔, 그런 비서실장 그 이상의 그런 어떤 제2인자라고 볼 수 있고요. SK그룹의 2인자.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김 의장 얘기로는 지금 그룹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에너지, 화학 이런 쪽 분야에서 손실이 너무 크고 힘드니까 정말 이 그룹 자체가 지금 생존을 지금 걱정할 처지가 있다. 처지가 됐다. 이렇게 좀 토로를 하면서 최 회장이 좀 나와서 그룹을 좀 방향을 잡고 또 우리들이 또 회장님 말에 으쌰으쌰하면 뭔가 좀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솔직히 최 회장이 지금 정말로 가석방이 돼가지고 SK그룹으로 돌아온들 SK그룹이 정말로 확 살아날 수 있을까? 이건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죠. 참 재벌 총수들의 신년사 저희가 쭉 살펴봤는데요. 전부 자기 걱정만 하고 있습니다. SK는 총수 풀어줘라, 가석방 해줘 이런 부탁을 하고 있고 롯데는 안전하게 할게, 우리를 믿어줘, 뭐 이런 거고. 그리고 또 현대는 느닷없이 105층 건물 짓겠다고 하고 뭐 삼성은 뭐 와병 중이니까 그냥 그렇고 대한항공도 불미스러운 일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뭐가 어떤 건지 구체적이지도 않고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우리는 죽겠다.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 뭐 이런 뜻으로밖에는 안 들립니다. 그렇지만 정말 살기 어려운 사람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고 오늘 SK 브로드밴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지금 정거농성에 들어갔거든요. SK 그룹 서린빌딩이죠. 그러니까요. 서린빌딩이 1층 로비에서 지금 150명이 농성 중인데 정말 그 살기 어려운 비정규직 노동자들 그냥 이대로 두고 재벌 총수들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전혀 반성하지 않고 지금 이분들 각각 기업마다 쌓아놓은 사내 유보금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 합치면 엄청나죠. 지금 규모를 파악할 수 없는 정도인가요? 지금 뭐 오죽했으면 정부의 뭐 최경환 부총리가 그 이 사내 유보금에 대해서 과세를 해야겠다. 뭐 결국은 뭐 지금은 안 하지만
그런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철저하게 지금 시장 상황에 대비해서 돈을 쌓아두고 내부 유보금 네. 각 그룹마다 수십조 원씩. 물론 그게 이제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여러 가지 투자, 그다음에 향후 어떤 경기의 변동성에 따라서 기업 입장에서 보면 그런 유보금, 사내 유보금 필요할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이제 정도에 따라서 네. 과하지 않느냐. 그리고 정말로 그 돈에 정말로 제대로 된 투자와 고용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네. 예. 다 합치면 한 뭐 538조, 536조 이 정도가 네, 된다는 건데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돈 다 어디다 씁니까? 그 돈을 정말로 그 돈이 제대로 이렇게 좀 돌아가야 되죠. 네. 노동자들 거기 일하고 있는 직원들 네. 내지는 과감한 투자, 그다음 그 투자를 통한 고용 창출, 그리고 이제 그런 임금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인상 이런 것들이 같이 선순환 쪽으로 가야 경기에도 보탬이 되고 또 그분들이 또 소비도 되고 그게 전반적인 경기 선순환을 통해서 뭐 경기가 좀 침체된 국면을 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건데 그냥 가지고만 있고 네. 재벌들은 사내보험을 계속 쌓아두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정부를 상대로 딜을 하는 거죠. 네. 우리들은 어떻게 규제 풀어줄래 안 풀어줄래? 우리 회장님 풀어줄래 안 풀어줄래? 해주면 우리가 투자할게. 뭐 일부 항상 그렇게 해왔잖아요. 빡 지르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사실상 그거를 일부에서는 자본 파업이라고 하죠. 자본가들이 사실상 정부나 이쪽을 상대로 네. 노동자들만 파업하는 게 아니라 자본가들이 파업을 하는 겁니다. 네. 자본을 바탕으로 해서 그래서 너희들이 우리가 원하는 거를 주면 규제를 풀어주면 우리가 좀 더 이익을 낼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바꿔주면 투자하겠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그럴 해왔죠. 때 정부가 중심을 잡고 국민 편에서 네. 다수 국민들이 행복하고 다수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는 모두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그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계속 재벌에 끌려다니면서 그 네. 이익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정치를 하니까 네. 오늘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김 부장님 오늘 정리해 주신 내용을 보면 재벌의 사회적 책임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우리 사회가 실업 문제 네. 그리고 뭐 해고 문제 특히 이제 노동 정책을 유연성 네. 노동 정책 유연화를 한다는 이 마당에 네. 이를테면 기업이 어떻게 우리 사회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 이런 소리는 단 한마디도 없고 오로지 자신들의 문제에만 천착해 있는 맞습니다. 우리만 잘 살겠다 재벌만 잘 살겠다 이런 뜻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아까 앞서 그 해외의 경우에 그 유명 자동차 회사들이 시민들과 함께 자동차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자동차 테마파크 같은 것들을 네. 만들어서 맞습니다. 뭐 좀 다 같이 공유하고 맞습니다. 네. 나누고 네. 뭐 이런 방식으로 기업을 하는데 우리는 도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아쉽죠. 이게 아직도 그 정말로. 천민 자본주의 천박한 자본 의식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네. 이번에 그러니까 지금 신년사를 쭉 저희들이 살펴봤지만 네. 전부 다 힘들다 위기다 위기론이라는 게 재벌들은 항상 위기였거든요. 기업들은 항상 위기였고 이게 뭐 현 정부뿐만 아니라 과거 매년 그랬던 것 같아요. 민주정부 시절에도 항상 그랬고요. 항상 오너들은 위기의식을 위기론을 강조했고 네. 이게 위기니까 너희들은 열심히 해. 임직원들은 항상 도전을 말이 멋있는 도전이지 열심히 일하라는 거거든요. 죽도록 일해. 근데 정말로 위기를 극복하려면 정말 내부 구성원들, 직원들 이런 협력, 협동 없이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경영진들이 보다 좀 명확한 비전을 좀 보여주고 또 그에 걸맞은 책임과 투명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죠. 네. 그런 다음에 임직원들한테 함께 가자. 함께 동참도 호소하고 손을 내밀어야지. 요즘 뭐 아직도 그냥 뭐 위에서 하라면 하라는 식으로 그냥 내리꽂는 식으로 딱 하면 뭐 일정 부분 성과는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네. 과연 그런 성과가 장기적으로 그 기업의 지속 가능한 어떤 성장을 가져올 수 있느냐? 그건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거고. 예. 결국은 기업의 경쟁력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많은 어떤 서구 잘 나가는 기업들의 그 내용을 잘 살펴보면 결국은 그런 기업들의 경쟁력, 그런 상품의 경쟁력이라는 것은 그 사람, 그 만드는 내부 직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국민 소비자와 소통, 투명 경영, 책임 경영 이런 것들에서 나오는 거지. 어떤 오너의 한 명의 어떤 뭐 최고 그 사람의 어떤 뭐 마인드 하나만 가지고 네. 나오고 뭐
그러지는 않는 거죠. 그렇습니다. 고루 잘 사는 사회가 돼야 네. 중산층이 회복이 돼야 기업 경쟁력도 나오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정말 사람에 대한 투자를 안 해요. 기업 네. 문화를 보면 네. 그 사람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거기서 네. 일하고 있는 조직원들에 대한 애정. 그리고 그 애정에 기반한 투자. 그리고 사람에 대한 투자를 해야 그 사람이 그걸 존중받으면서 네. 어쨌든 자기도 최대한 그 역할을 하는 네네. 이런 시스템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계속 쥐어짜기, 네. 마른 수건 쥐어짜기 전략만 쓰고 있거든요. 네. 계속 물을 쥐어짜지만 더 이상 물이 안 안 나옵니다. 나오죠. 네. 예, 지금 그 지경까지 내몰린 노동자들이 지금 SK 다 본관 공중 올라가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 로비에 그리고 또 쌍용 자동차 굴뚝 위에 네. 다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거든요. 오체 투지도 하고 말이죠. 네. 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정말 그래도 신년 새해인데 그런 말 한마디쯤은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지없이 또 찬물을 확 끼얹는구만요. 아쉬울 뿐입니다. 네. 그 올해도 재벌 대기업 계속 취재하실 거죠. 네, 한번 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좀 얘기를 좀 해주세요. 뻑뻑합니다. 답답하다고. 네, 오늘 김종철 부장님하고 재벌 총수들의 신년사 분석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저는 김병기입니다. 전에는 편집국장이었는데요. 지금은 10만인 클럽 회원이자 본부장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만인 클럽이 뭐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마이뉴스에 자발적으로 구독료를 내는 시민들의 모임입니다. 지금 매월 후원해주시는 분이 몇 명이죠? 8,000명이요. 그럼 앞으로 몇 명을 모아야 합니까? 10만 명이요. 참, 갈 길이 멉니다. 그런데 조중동 구독자는 많게는 100만. 이래서 진보 언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10만인 클럽 후원으로 만들어지는 팟짱 응원하고 싶으시다고요? 지금 전화주세요. 02-733-5505로 전화하셔서 내 손번호 274를 꾹 누르세요. 오마이뉴스 기사의 모든 기사 하단에 동그란 주황색 배너를 누르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로 팟짱이 웃음소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